양영태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드디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15일 날 출정을 하겠다. 17일 날 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홍준표하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관계 무관한 사람이고, 또 더더욱이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황교안 대표의 승리를,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원하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당원은 아닙니다. 정당원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언의지,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확실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보수의 통합과 단합, 이것을 원해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이 공관위 김형호가 바른 판단을 내주길 바랬습니다. 험지 출마는 다 했습니다. 가장 험지에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냐? 김용태입니다. 김용태는 작년에 그 자기가 내리 3선을 했던 양천을 뒤로 하고 신월동을 뒤로 하고 그 험지에 가서 험지를 일궈낸 그 정말 기상천외하다는 그러한 김용태 의원의 그 훌륭한 무용담, 또 그 자리를 잘 지켜왔던 그 보석 같은 지역구를 내팽개치고 험지로가 아니고 작년에 그 비상대책위원 자유한국당이 표류하고 있을 때, 그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지역구를 포기하겠다 하고 각 당협위원장들을 전부 바꿔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괜찮은 당협위원장으로 전부 문제가 있던 당협위원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각오를 해서 험지 출마를 했는데, 이 험지가 보통 험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지가 돼버린 소위 구로을 청와대 386 대장이라는, 586 대장이라는 그 윤건영 상황실장, 대통령의 측근이 갈고 닦은, 그 전 박영선 지금 중소기획부 장관이 내리 3, 4선을 하면서 거기서 갈고 닦았던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가기 힘들어하고, 과거서부터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가려 했던 그것을 험지를 가라는 명령을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가겠다 하고 지금 험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지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나가겠다, 자기 시골 창녕 거기서 나가겠다 하고 했는데, 예우를 해줄 걸로 알았지만 예우를 해주지 않고 험지로 가라, 서울에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에는 못 가고 가지 않겠고, 그러면 험지인 양산으로 가라, 약하겠다. 거기는 양산은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양산은 완벽하게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시피 민주당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말이 많았던, 그야말로 거기도 경상남도의 최고의 험지입니다. 그래서 김형호가 이해되는 걸로 알았지만 사실상 보니까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컷오프, 잘라냈습니다. 커팅했습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건들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도달하는 소위 한목적의 선, 그 선을 김형호가 어긴 겁니다. 지금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누차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 홍준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홍준표에게 김두관이하고 붙도록 만들어라. 김두관이하고 붙도록 같이 경선하도록 만들어라. 경선이 아니고 경쟁하도록. 그래서 그 험지에서 양산 험지에서 할 수 있는 거기도 험지 중에 험지니까 의미가 있다. 우선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저가 있고 두 번째로 김두관은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또 경남지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내무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관이니까 그때 행정안전부 장관도 하고 뭐 등등 거물고 한번 해서 매칭을 한번 시켜서 한번 주목을 끌고 그것도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경쟁력과 모든 것을 찾아가는데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 소위 이 공천을 해주기를 바랬지만은 결국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 공관위가 이석연이가 또 대신하게 되고 또 그래서 대구로 가서 대구가 뭐 연고가 고등학교 연고, 중고등학교 연고밖에 없을 텐데 그곳으로 가서 한번 무소속으로 수성을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언을 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딱하다. 또 이 정도가 이 정무적 판단인가. 황교안 대표의 이런 상황의 인식이 미래통합당의 상황 인식이 이런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시간이 급한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결단력으로 보일 수 있는 바로 포용력 있고 큰 리더십 이것이 한번 보일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참 잘못된 게 하나 있었어요. 김영호는 아주 사천을 한 사람의 전형적인 공관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김영호의 공관위는 바뀌어야 된다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들은 후보자들 자료들은 다 있기 때문에 2, 3일만 새로운 공관위에서 검토를 하고 하면은 전격적으로 당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아내서 이 총선에 투입하는 것이 100%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또 더 붙였는데 아직까지 공관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아마 이석연을 그대로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그거는 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리더십의 어떤 결정이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김영호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 김태호나 또 홍준표나 이런 분들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서병수라는 부산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거기에 안착을 시켰다. 부산으로 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투쟁하고 비판했던 사람은 팽당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들은 공천을 하고 한다는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공정치 못했다. 바로 이것을 이 홍준표하고 김태호 후보는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홍준표가 태어났습니다. 무소속 홍준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미래통합당을 이제 탈당하겠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언. 17일 대구 수성을 출마를 거기서 선언하겠다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25년 헌신한 이 당을 잠시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잡에 의한 막다른 골목에 처했지만 이번 총선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구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의 시민공천으로 홍준표의 당부를 묻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화요일 17일 오후 2시에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 거라는 시를 쓴 그 이상화 시비 앞에서 대구 선언문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정권을 타도하고 2022년 정권 탈환의 선봉장이 되겠다.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꿈을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후보 등록 직전인 오는 25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0만 당원 동지 여러분 하고 당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를 부디 이해해달라. 반드시 승리하고 원대복귀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어처구니 없이 황당한 꼴을 당한 경우가 3번 있었다면서 수레를 했습니다. 1995년 10월에 검사직을 사직했을 때, 또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을 때, 또 올해 3월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김형호 전 통합당 공관위원장의 합작한 협잡공천으로 공천이 배제된 경우 이 3가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만 이번 경우가 가장 황당했다라고 수레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간 감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냐의 들꽃처럼 살아온 사람이고 역경을 즐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다. 불꽃 선거를 통해서 압승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공천이 확정이 돼 왔고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인선 전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옛 동지들은 아니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인연이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선택을 했는데 새롭게 만나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겨냥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또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없었어야 됐고 또 이러한 동기를 만들어주지 말았어야 되는 바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홍준표와 통합당 사이에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는 충분한 명분을, 타당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전 당 대표로서 또 바로 직전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후보로 나와서 싸웠던 그런 투쟁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저렇게 컷오프를 시켜야만 했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영원히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무소속에 반대합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데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준표의 경우 승리하면 반드시 다시 복당해서 2022년에 자기의 꿈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복당은 필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는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절대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온 짱구가 될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선거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한 경우면 어떻게 될까? 홍준표는 비판받습니다. 또 아울러 미래통합당도 비례반 같이 함께 비판받습니다. 홍준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만들어준 홍준표의 운명을 사라지게 만든 그 운명에 대해서 비판받습니다. 그 데미지의 일부분은 황교안 대표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면은 만약에 대구에서 수성을 해서 성공하면은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정적이 누구의 정적? 황교안 대표의 엄청난 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천을 주었다면은 이미 시대가 지난 그것으로서 여러 가지가 황교안 리더십이 강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점이 분명했고 80, 90%가 황교안 리더십이 더 강인하게 각인되고 했었을 터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면 대등한 입장에서 레이스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큰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양산을에 김두관과 매칭을 시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입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이왕 결정이 된 것이니까 미래통합당과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서로 경쟁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경쟁력이 강한 사람에게 중간 과정에서 양보해 가는 현격한 차이가 나올 경우에는 양보한 미덕을 해서 단일 후보화하는 그런 길을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치 너무나 정말 피곤하고 싫은 그러한 정치 현상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는 우리가 존속해야 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암흑으로 빠뜨려질 수 있는 이러한 불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운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미래통합당 절대적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